70대 후회로 가득한 한 노인의 이야기. 이건 내 이야기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멈춥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손등의 검버섯, 깊어진 주름, 그리고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이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합니다. 70대가 되어서야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진실들입니다. 돌아보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가슴에 남아 저를 할 겁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뒤늦게 깨달은, 그래서 더 아픈 진실들을 말입니다. 1장, 돈으로 표현한 사랑의 대가. 아빠는 왜 항상 안 계세요?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때 저는 회사에서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주말에도 골프 접대며 회식이며 바빴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너 좋은 것 사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것, 비싼 학원 보내주는 것.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가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운동회도, 학예회도, 생일 파티도 자주 놓쳤습니다. 다음엔 꼭 갈게라고 약속했지만 그 다음은 번번이 미뤄졌습니다. 대신 비싼 선물을 사줬습니다. 최신형 게임기, 명품 가방, 해외여행. 돈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춘기 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저는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습니다. 공부나 열심히 해. 아빠가 돈은 얼마든지 대줄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딸은 유학을 떠났습니다. 빈집에 아내와 둘만 남았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죠?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누구랑 친한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으니까요. 아들이 제대하고 취직했습니다. 딸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습니다. 이제 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이들은 독립했습니다. 각자의 집을 얻어 나갔습니다. 아빠, 저 이제 혼자 살 거예요. 명절에 볼게요. 바쁘면 안 와도 돼요. 그 말들이 얼마나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집에는 빈 방만 남았습니다. 아이들 방은 그들이 떠난 그날 그대로입니다. 가끔 들어가 보면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 상장들, 오래된 인형들. 모두 낯섭니다. 제가 없던 시간의 흔적들이니까요. 명절에 아이들이 와도 어색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결혼 계획은? 그런 뻔한 질문만 반복합니다. 아이들은 네, 아니요로 짧게 대답하고 금방 휴대폰을 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아빠, 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다음이 언제일까요? 제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돈으로 표현한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불안과 책임감을 돈으로 대체한 것뿐이었습니다. 정작 아이들이 원했던 건 비싼 선물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었을 텐데. 늦게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아이들은 이미 다 커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친구들, 연인들, 동료들. 저는 1년에 몇 번 보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빈집에 앉아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승진을 포기하더라도 아이들 운동회에 갔을 것을. 골프 대신 아들과 캐치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젊은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양치 잘하세요. 정기적으로 치과 가세요. 귀찮아도 돈이 아까워도 꼭 하세요. 나중에 제 나이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맛있는 것을 마음껏 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2장, 10년 전에 나도 충분히 젊었다. 이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60세에 제가 했던 말입니다. 친구가 같이 등산을 시작하자고 했을 때였죠. 무슨 환갑 넘어서 등산이야. 관절만 상한다.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 했을 때도,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도 번번이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로 포기했습니다. 50대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늙었어. 새로운 건 힘들어. 40대에도 가정도 있는데 무슨 취미야. 30대에도 아직 경력 쌓을 때인데. 항상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나중에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니 깨달았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얼마나 젊었는지를.
20년 전에 제가 얼마나 팔팔했는지를. 60세의 저는 여전히 계단을 뛰어 오를 수 있었습니다. 50세의 저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일할 수 있었습니다. 40세의 저는 주말에 등산을 다녀와도 끄떡없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운동을 좀 하셨어야 했는데.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60세에 등산을 시작했다면 지금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 50세에 수영을 배웠다면 지금 숨이 이렇게 차지 않았을 텐데. 기타를 배우지 않은 것도 후회됩니다. 이제는 손가락 관절이 굳어서 코드를 잡기도 힘듭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력이 나빠져서 세밀한 작업이 어렵습니다. 여행은 더 후회됩니다. 은퇴하면 세계 여행을 다녀야지 했던 꿈. 지금은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도 힘듭니다. 오래 걷는 것도 힘듭니다.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요즘 공원에 나가면 70대 어르신들이 탁구를 치시는 걸 봅니다.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60대에 시작해서 10년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분들은 1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운동을 즐기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친구 중에 65세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어? 하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노인네가 무슨 공부냐며 비웃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석사학위를 받고 강연도 다닙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활기차게 삽니다. 저보다 5살이나 많은데 훨씬 젊어 보입니다. 왜 저는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웠던 걸까요? 부끄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변명거리가 필요했던 걸까요? 나이가 많아서 너무 늦어서라는 핑계로 도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든 건 아닐까요? 지금 생각하면 웃깁니다. 60세에 너무 늦었다고 했던 제가 그때 시작했으면 지금 10년 차 베테랑이 되어 있을 텐데 말이죠. 70세가 되어 깨달았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정확히는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나 늦는다는 것을. 10년 후에 저는 지금의 저를 보며 말할 겁니다. 그때도 충분히 젊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시작하려 합니다. 비록 70대지만 80대에 제가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너무 늦었다는 말, 이제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정말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3장 젊음에 쏟아부은 것들.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건 20살 때였습니다. 군대에서였죠. 남자는 담배 정도는 피워야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선임들이 권했고 동기들도 다 피웠습니다.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기침이 났습니다.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피웠습니다. 담배는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 개비, 출근길에 한 개비, 점심 후에 한 개비,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 개비. 하루 한 갑은 기본이었습니다. 많이 피울 땐 2갑도 넘었습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던데?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아, 그런 거 신경 쓰면 세상에 먹을 게 없어. 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이 보인다고 했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끊어야지 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식 문화가 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은 기본이었습니다. 소주 한두 병은 가볍게 마셨습니다. 2차, 3차까지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술 좀 줄여 아내가 말했지만 사회생활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하며 넘겼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낚시 가서 술 마시고, 그냥 만나도 술을 마셨습니다. 술 없이는 만남이 어색했습니다. 밤샘도 잦았습니다. 젊었을 땐 밤을 새워도 괜찮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일해도 끄떡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밤을 샜습니다. 일로도 술로도 게임으로도. 수면이 중요하다던데? 젊을 때 좀 놀아야지. 나중에 늙으면 못 노는데. 그렇게 젊음을 담보로 몸을 혹사했습니다.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이 몸이 언제까지나 버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60대가 되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만성폐 쇠성폐 질환입니다. 폐 기능이 많이 떨어졌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담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65세에 드디어 담배를 끊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폐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쉬어야 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통을 처방받았습니다. 진작 끊을 거라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방간을 넘어 간경화 초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술 때문이었습니다. 40년간 간을 혹사시킨 대가였습니다. 이제라도 술을 끊으세요. 더 진행되면 간 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심각했습니다. 그제야 술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간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젊을 때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몸에 밴 것입니다. 이제는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함께 술 마시고 담배 피우던 친구 하나는 6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하루 2갑씩 피웠던 친구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간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술을 워낙 좋아했던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밤을 자주 새우던 후배는 돌연사했습니다.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아니, 어쩌면 아직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몸이 무한정 버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혹사해도 괜찮아. 회복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 쏟아부은 술, 담배, 그리고 밤샘.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피지되어 지금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붙어서. 손주들이 놀러옵니다. 할아버지 놀아줘. 하며 뛰어옵니다. 하지만 저는 함께 뛰어놀 수 없습니다. 숨이 차서 기운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그때 생각합니다. 젊을 때 제 몸을 좀 더 아꼈더라면 지금 손주들과 더 많이 놀아줄 수 있을 텐데. 건강은 적은가 같다고 합니다. 젊을 때 저축하면 늙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젊을 때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빚까지 졌습니다. 이제 70대. 갚을 능력도 없는데 빚만 들어갑니다.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요? 젊을 때 무시한 몸이 늙어서 얼마나 빛나는지. 사장, 씹는 즐거움의 발견.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떡. 저는 죽만 먹었습니다. 아버님, 갈비도 좀 드세요. 아니야, 난 죽이 좋아. 사실은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틀니가 불편해서 잇몸이 아파서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치아가 얼마나 소중한지. 30대 때부터 이가 안 좋았습니다.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고 양치도 대충 했습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라고 했지만 귀찮아서 안 갔습니다. 이 좀 안 좋으면 어때? 죽지는 않잖아. 충치가 생겨도 참았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그때 가면 되지 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40대에 이가 하나 빠졌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비용이 아까워서 그냥 뒀습니다. 어금니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50대에 이가 몇 개 더 빠졌습니다. 이번엔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검진도 안 갔습니다. 60대에는 잇몸 질환이 심해졌습니다. 이가 흔들렸습니다. 결국 여러 개를 뽑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윗니 아랫니 모두 틀니를 했습니다. 틀니는 불편합니다. 아무리 잘 맞춰도 내 이만큼 편할 수 없습니다. 딱딱한 건 씹을 수 없습니다. 질긴 고기도 힘듭니다. 사과도 그냥 베어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을 씹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이를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요즘은 손주들이 과자를 먹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부럽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과자를 바드득바드득 씹는 모습? 저도 한때는 그랬는데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큰 낙이었습니다. 고기 구워 먹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치킨에 맥주 마시고. 지금은 죽, 국, 찌개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습니다. 갈비가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삼겹살도 족발도 곱창도 이제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음식을 해도 제가 먹을 수 있게 다 잘게 썰어야 합니다. 고기는 다져야 하고 채소도 아주 부드럽게 익혀야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요리하기 너무 힘들어. 아내의 푸념이 미안합니다.
가끔 TV에서 먹방을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우적우적 씹어먹는 모습. 부러우면서도 슬픕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는데 친구들과 만나도 식당 선택이 제한적입니다. 거기는 고깃집이잖아. 난 못 먹어. 음식이 질겨. 다른 데 가자. 친구들이 저를 배려해서 부드러운 음식을 파는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게 미안합니다. 쟤 때문에 친구들도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되는 거니까.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습니다. 잘 씹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소화에도 좋고 영양 흡수에도 좋다고. 하지만 저는 제대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삼키듯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자주 체합니다. 치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라던 그 말. 귀찮아서 무시했던 그 조언. 진작 들었더라면 지금 이렇지 않았을 텐데. 양치를 제대로 하라던 그 말. 대충대충 했던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손주가 과자를 먹다가 제게 줍니다. 할아버지도 먹어. 저는 웃으며 거절합니다. 할아버지는 이가 안 좋아서 못 먹어. 손주가 천진난만하게 말합니다. 왜 안 좋아? 양치 안 했어?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양치를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요. 이제 와서 임플란트를 다시 할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수술이 부담스럽습니다. 맛있는 것을 마음껏 씹을 수 있는 즐거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잃고 나니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작 말하지 못한 새 글자. 아버지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관 앞에 섰을 때 제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아버지께 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더더욱. 사랑해라는 말은 여자들이나 하는 것, 가족끼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엄하셨습니다.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칭찬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대화보다는 침묵이 익숙했습니다. 대학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그래라고만 하셨습니다. 취직했을 때도 고생했다라고만 하셨습니다. 결혼할 때도 잘 살아라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께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쑥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실 거야. 내가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불편해지셨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바빴습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가끔 병문안을 갔지만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조리해서 드세요. 그럼 전 가봐야겠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손이라도 잡아드릴 걸,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 걸, 차라도 같이 마실 걸.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식이 희미하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야.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네, 아버지하고 대답만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관 앞에 섰을 때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들으실 수 없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요? 평생 저를 위해 일하시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신 아버지.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옷 따뜻하게 입어라, 조심해서 다녀라. 항상 저를 챙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찮아했습니다. 어머니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기도 했습니다. 명절에 내려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또 잔소리 하시겠지. 귀찮은데 안 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외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급한 출장이라 못 갑니다. 제 대신 형님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며칠 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또 후회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보내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지 못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는지,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오래 함께 있을 걸, 더 많이 이야기할 걸, 손이라도 잡아드릴 걸. 하지만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제게도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 그 아이들에게 저는 제 아버지처럼 엄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칭찬을 잘 안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제 아버지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용건도 없이 그냥 전화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네, 잘 지내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끊기 전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합니까?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래 잘 있어 하고 끊었습니다. 또 후회했습니다. 부모님께 못다 한 말, 자식에게도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TV에서 보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사랑해요 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사랑한다 합니다. 껴안기도 하고 볼에 뽀뽀도 합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더라면,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더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70대 노인이 자식에게 갑자기 사랑한다 하면 이상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볼까요? 다음에 아들, 딸과 통화할 때 끊기 전에 한마디만. 사랑한다. 그 세 글자만. 부모님께 못다 한 말이지만 적어도 제 자식들에게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후회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6장 밖에서는 천사, 집에서는 칼날. 김대리 오늘 회식 참석 가능하지? 네, 부장님. 가겠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좋은 상사였습니다. 후배들을 챙겼습니다. 직원들 고민도 들어줬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다들 저를 좋아했습니다. 부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부장님 밑에서 일하면 배울 게 많아요. 그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인자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언제든 연락해 하며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달랐습니다. 여보, 저녁은 피곤해. 말 걸지 마.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었습니다.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빠, 이거 좀 봐주세요. 나중에. 지금 TV 보잖아. 회사 후배들에게는 시간을 내주면서 제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요? 나 피곤해. 집에서 쉬어야겠어. 친구들과는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녔으면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는 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요리를 하면 툴툴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짜? 간을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제 먹던 반찬 아니야? 회사 회식에서는 와, 맛있다 하면서 먹었는데 아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에는 트집만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적표를 가져오면 혼만 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것밖에 못해? 누구는 전교 1등을 했는데 넌 왜 이 모양이니? 칭찬은 없었습니다. 격려도 없었습니다. 질책뿐이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미술대회에서 금상 받았어. 공부는 안 하고 그림만 그렸나 보네.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살려고? 공부나 해. 딸아이가 춤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춤? 그런 거 배워서 뭐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밖에서는 후배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의 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지쳤다고 말하면 비난했습니다. 뭐가 힘들어? 집에서 애들만 보는데?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얼마나 힘든데. 아내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쉬운 일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편한 사람들 앞에서 가장 불편하게 굴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밖에서 받은 상처를, 밖에서 억눌렀던 감정을 모두 가족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가족은 참고 받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로만 대답했습니다. 너희 왜 아빠 피해? 별일 없어요. 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여보, 이거 됐어요. 제가 할게요. 냉랭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었는지. 회사 사람들은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들도 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처받았습니다. 밖에서 천사였던 제가 집에서는 악마였습니다. 이제 70대가 되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부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던 후배들의 전화도 끊겼습니다. 천사처럼 대해주던 그 사람들은 이제 없습니다. 남은 건 가족뿐입니다. 제가 칼날처럼 대했던 그 사람들뿐입니다. 아이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아내는 옆에 있지만 멀게 느껴집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먹합니다. 후회됩니다. 왜 가족에게 더 따뜻하지 못했을까요? 왜 아이들을 더 칭찬하지 못했을까요? 왜 아내에게 더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밖에서 썼던 그 다정한 말들, 그 따뜻한 미소들을 왜 집에서는 쓰지 않았을까요? 가족은 당연하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히 대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걸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7장 거울 속의 낯선 사람. 몇 년 전부터 거울 보는 게 두렵습니다. 아침에 세수하러 화장실에 가면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검버섯 가득한 피부, 축 처진 살. 이게 나야? 매번 놀랍니다. 마음속의 제 모습은 40대 정도입니다. 여전히 젊고 활기차고 멀쩡합니다. 하지만 거울 속 모습은 70대 노인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젊었을 때는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외모가 뭐가 중요해? 능력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크림? 안 발랐습니다. 그런 거 여자들이나 바르는 거야. 보습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피부가 거칠어야 남자답지. 운동? 안 했습니다. 바쁜데 무슨 운동을 해? 밤을 새우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스트레스를 받고 피부에 나쁜 건 다 했습니다. 피부는 어차피 나이 들면 다 늙어. 관리해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아직 괜찮아 했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니 감당이 안 됩니다. 얼굴 여기저기 검버섯이 생겼습니다. 크고 진한 검버섯들. 가리고 싶지만 가려지지 않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치료를 받아봤습니다. 어느 정도는 옅어졌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름은 더 심각합니다. 이마, 눈가, 입가, 목. 온 얼굴이 주름투성이입니다. 깊은 주름들. 나이테처럼 제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었습니다. 축 처졌습니다. 턱살이 늘어졌습니다. 목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젊을 때 관리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피부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이제는 많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다릅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한데 훨씬 젊어 보입니다. 당신은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선크림도 매일 바르고 보습제도 바르고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 거 해봤자 별로야 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아내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피부도 더 좋고 주름도 덜하고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입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봅니다. 노인 취급을 합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습니다. 식당에서 어르신 소리를 듣습니다. 서글픕니다. 손주들과 사진을 찍으면 더 슬픕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이 너무 늙어 보입니다. 손주들 옆에 선 주름투성이 노인. 활기라곤 없어 보이는 얼굴. 손주들이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늙었네.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젊을 때 조금만 더 관리할 걸. 선크림이라도 발랐더라면, 보습제라도 사용했더라면, 일찍이라도 찼더라면,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70년간 방치한 피부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친구 중에 젊어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10살은 젊어 보입니다. 너 관리했냐? 응, 젊을 때부터 꾸준히 했지. 운동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부러웠습니다. 그 친구는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나이 든 모습이지만 그래도 관리한 만큼 괜찮아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거울이 두렵습니다. 볼 때마다 후회됩니다. 왜 진작 관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젊을 때는 풍성했는데 이제는 듬성듬성합니다. 탈모 관리도 안 했습니다. 남자가 대머리면 어때 했습니다. 이도 빠졌습니다. 자세도 구부정합니다. 배는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늙고 쇠약해 보입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 더 후회됩니다. 30대, 40대 사진. 젊고 멀쩡한 모습. 그때는 무심했는데 지금 보니 얼마나 젊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젊을 때 무심함. 그게 늙어서 대가를 치릅니다. 외모가 뭐가 중요해라고 했던 말. 이제는 외모도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건강의 지표이기도 하고 자존감과도 연결되어 있고 타인에게 주는 인상도 다릅니다. 잘 관리된 70대와 방치된 70대는 다릅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거울 속 검버섯과 주름을 보며 젊은 날의 무심함을 탓합니다. 매일. 팔짱 나중에는 없었다. 이번 휴가 때 제주도 갈까? 아내가 40대 때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돈 모을 때야. 나중에 은퇴하면 세계 여행 다니자. 그렇게 미뤘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공연 보러 갈까요? 50대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바빠. 나중에 시간 날 때 가자. 또 미뤘습니다. 이번에 승진하면 좀 쉬어야겠어.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승진하고 나니 더 바빴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해. 조금만 더. 부장 되면 여유가 생기겠지. 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임만 더 무거웠습니다. 임원까지만 하자. 그러면 충분히 벌어놨을 거야. 항상 나중에였습니다. 은퇴하면 그때 즐기자. 돈 좀 더 모으고 나서.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집 장만하고 나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즐기겠다고. 그때 여행 가겠다고. 그때 취미를 갖겠다고. 그런데 그 나중이 왔습니다. 은퇴했습니다. 돈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애들도 다 컸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이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흥미가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여보, 이제 시간도 있는데 여행 갈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먼 곳은 힘들 것 같아. 장시간 비행이 부담스럽습니다. 시차 적응도 어렵습니다. 낯선 환경도 힘듭니다. 그럼 국내라도 여행 가요. 한 달 더 기다려봐. 지금은 다리가 아파서. 핑계를 댑니다. 예전에 아내가 여행 가자고 했을 때 제가 대던 핑계들을. 등산을 하고 싶었습니다. 백두산, 설악산, 지리산. 다 가보고 싶었습니다. 은퇴하면 전국산을 다 다녀야지 했습니다. 이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안 좋습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숨도 찹니다. 높은 산은 엄두가 안 납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배워야지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관절이 굳었습니다. 악보를 보는 것도 힘듭니다.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골프를 잘 치고 싶었습니다. 은퇴하면 매일 골프장 다녀야지 했습니다. 이제 매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안 됩니다. 18홀을 다 돌기 힘듭니다. 타수도 예전만 못합니다. 친구들과 모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들 어디가 아프다, 피곤하다 하며 자주 못 만납니다. 만나도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만 합니다. 야, 우리 젊을 때 더 놀 걸 그랬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맨날 나중에 하더니 모두 같은 후회를 합니다. 젊을 때는 돈은 없었지만 기운이 있었습니다. 체력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은 있지만 기운이 없습니다. 체력이 없습니다. 호기심도 도전 정신도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즐기자. 성공은 했습니다. 하지만 즐길 기운이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늦은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50주년 결혼 기념일에. 하지만 아내도 몸이 안 좋습니다. 저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가까운 온천에 1박 2일 다녀오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놀이공원 가요. 합니다.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래 걷는 것도 힘들고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시끄러운 것도 힘듭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쉴게. 너희끼리 다녀와. 손주는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과 놀이공원 한 번 안 갔습니다. 나중에 가자. 지금은 바빠 했습니다. 이제 손주와 가려니 몸이 안 따라줍니다. 나중에 하다가 정작 그 나중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 했어야 할 일들을 미뤘습니다. 젊을 때 가야 할 곳들을 안 갔습니다. 젊을 때 즐거야 할 것들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를 위해 지금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돈은 있지만 건강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있지만 의욕은 없었습니다. 자유는 있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즐기자고 했던 말.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중은 없었습니다. 70년을 돌아봅니다. 후회가 참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고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으나 아이들은 이미 다 커버렸습니다.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어라고 말했던 10년 전의 나도 사실은 충분히 젊었습니다. 젊음이 영원할 줄 알고 쏟아부었던 술, 담배, 그리고 밤샘. 그 대가를 이제 치르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마음껏 씹을 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에서 사랑에 못한 후회가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천사였으면서 정작 나를 가장 사랑해준 가족에겐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자식과 가족을 위해선 아낌없었지만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 늙어버렸습니다. 거울 속 검버섯과 주름을 보며 젊은 날의 무심함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즐기자고 했지만 그 나중에는 기운도 흥미도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전부였던 명품과 가구들이 이사할 땐 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젊은 분들에게 40대, 50대, 60대 분들에게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정말로 젊습니다.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지금을 돌아보며 그때도 충분히 젊었는데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족에게 시간을 내세요. 지금 당장. 돈으로는 잃어버린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부끄럽고 어색해도. 나중에는 할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몸을 아끼세요. 젊다고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치아를 관리하세요. 정말입니다. 맛있는 걸 마음껏 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찾으세요. 가족을 위해, 돈을 위해 자신을 잃지 마세요. 70년을 살고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피부도 관리하세요. 남자가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하다가 정작 그 나중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물건은 짐이 되지만 추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하세요. 밖에서 쓰는 미소를 집에서도 쓰세요. 나중에 남는 건 가족뿐입니다. 지금을 사세요. 오늘을 사세요. 이 순간을 사세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너무 많이 희생하지 마세요.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 생각보다 다르게 옵니다. 저는 70년을 살며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실수들을.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처럼 70대가 되어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좀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낼 걸.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때 몸 관리를 할 걸. 그때 시작할 걸. 그때 즐길 걸. 이런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말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즐기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있는 건 지금뿐입니다. 70년을 살고 나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70대 후회로 가득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제 후회가 여러분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제 실수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0대가 되었을 때 저처럼 후회하지 않고 그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알게 되니까요. 70대가 되어서야 깨닫는 진실들. 여러분은 미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70년을 살아온 한 노인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70대 이건 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르기를 바랍니다.